반갑습니다. 플라이데이 클래스 강사 김우중입니다. 오늘 플라이데이 클래스 주제 개척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개척 영업을 조금 오해하시거나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까봐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저번에 잠깐 짧게나마 그 개척 영업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여기서 좀 내가 시도해보고 싶었거나 시도해보신 분 계세요? 준희 지점장님. 개척 영업을 이거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은 아니에요. 개척 영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개척 영업을 잘하면 다른 영업도 잘합니다. 이게 근본이랑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하는 DB 영업, 지인 영업, 소개 영업이랑 개척 영업이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근본이 똑같은데, 개척 영업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진짜 돌방 영업. 이렇게 이거를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돌방 영업은 뭐냐면은 진짜 무작위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 조합에 가서 운전자 보험을 판다든가, 공사 현장에 가서 상해 보험을 판다든가, 간호사들한테 가서 보장을 판다든가, 좀 니즈가 있는 곳에 맞춰서 타겟을 잡는 거예요. 준희 부지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 중에 월납을 꾸준히 1,2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하세요. 동대문 시장에서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십니다. 월화 수목 금토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시 반에 출근하셔서 커피 한 잔을 드시고 5시부터 시장을 돌아요. 시장을 돌면서 그 상가분들한테 정보지를 주면서 현금을 바꿔줍니다. 새 돈으로, 새 지폐로. 예를 들어서 거기는 돈이 맨날 은행을 가실 수 없잖아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새 돈을 드리면서 이체를 받으시면서 그분한테 그런 도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택시 조합에 가서 택시분들한테 뭐 운전 용품을 드리면서 운전자 보험을 한다든가. 이게 진짜 완전 전통 돌방 영업인데,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린치핀에서. 이거는 효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거를 만약에 계약을 하시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월화수목 금토일 하루도 빠짐없이 3개월 이상 가셔야 그나마 계약 한 건 나와요. 통계적으로. 근데 내가 진짜 영업할 게 없다, 우리처럼 DB가 없다 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돌 수 없잖아요. 우리 일정도 바쁘고 DB고 또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타깃 개척 영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하셔야 됩니다. 타깃 개척 영업. 타깃 개척 영업은 첫 번째,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는 그냥 진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안에서. 제가 지금 이번 달에 여기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을 할 거예요. 부동산에서. 제가 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려고 할까요? 제가 방구하니까. 내가 돈 쓰는 곳이니까. 이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가서 그 사람한테 집을, 지금 제가 11월에 계약을 해갖고 11월에 여기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오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득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한테도 고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갑의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그냥 갑자기 이거 작업 쓰다가, 아니 중개사님 저 때문에 이득 얻으셨는데 저한테도 계약 하나 하세요,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쵸? 아무도 안 하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은 처음에 선정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계약할까, 어떤 상품을 제안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상품의 컨셉이 중요한데,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하는 거고, 이 사람을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까가 핵심입니다. 그게 거의 98%예요. 소개 영업이나 지인 영업 하실 때랑 거의 흡사합니다. 친구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랑 차를 타고 집을 보러 다니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뭐 같이 저는 사실 여기 앞에 보험회사 다닌다, 금융세일즈 회사 지점장인데 보험회사도 보험 상품도 판매하고 펀드 상품도 판매한다, 간단히 내 소개하고, 요새 부동산 시장 금리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물어봐요, 그냥. 그럼 그 사람 막 힘들다 그러지. 근데 그럼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뭐 저한테서 제가 뭐 1억 4천 하면 이거에 몇 프로에서 제 쪽에서 한 50만 원, 그 집주인한테 한 50만 원, 이렇게 한 100만 원이 남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월세 내고 하려면 이거 어느 정도로 몇 개씩 계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시덥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월세를 내려면은 그 사람은 한 달에 2건 이상 계약을 써야 된대. 2건 이상 8건 정도를 쓰면 월세를 낼 수가 있대. 근데 자기가 보통 한 16건에서 20건 정도를 낸대. 근데 이 사람
여기서 나중에 정규교육 때 말하겠지만 여기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월세 내고 16건이면 100만 원씩 남으면 1600, 피 떼고 못 떼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가져가는구나. 그냥 이런 정보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그냥 시덥지 않은 소리 했습니다. 뭐 자녀분은 어떻게 키우세요? 딸내미가 둘인데 하나는 5살이고 하나는 3살인데 부동산 시장이 힘든데도 그래도 1000만 원씩은 버시네요. 그때 막,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원래 자기는 투자할 때 더 많이 벌려고 했는데 요새는 뭐 갭 투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이 못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실장으로 몇 년을 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람이랑 먼저 가까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제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진짜 기술이 없어요. 그냥 내가 친구가 먼저 되고 이 사람이랑 공감 소통한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은 저한테 1000만 원씩 버시는데 자녀분들 목적으로 저한테 한번 저축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확히 이 사람에 대해서 FF, 팩트 파인딩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부터 친해지면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인생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 사람이 꽂혀 있는 게 뭔지.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가 제가 추론하건데 꽂혀 있는 거 하나는 가족이고 하나는 돈을 지금 더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큰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난 두 가지를 할 수 있지. 여기서 좀 더 어떤 게 가능성이 있을까를 파악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게 좀 더 크다. 그러면은 나중에 공인중개사 차리시려면은 몇 년 정도 생각하세요? 몇 년 정도 생각하겠죠. 아, 그럼 이런 거 차리려면 얼마 정도 모으셔야 돼요? 이제 꼬꼬무 화법으로 가는 거야. 얼마 정도 모으셔야 돼요? 아, 그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다가 하고 계세요? 왜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꿈을 그려주는 건데, 사장님 그거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요? 막 그 사람이 떠들어.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사장님 그럼 진짜 대박이겠다. 근데 사장님 10년 뒤에 진짜 이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는 거야. 이 꼬리를 물고. 그러면 사장님 이거 10년 동안 모으셔야 되는데, 제가 금융세일즈업에 있잖아요. 저한테도 상품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제안하는 거야. 사장님 어차피 이거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화법이 하고 싶은 데가 아니야. 이 사람한테 그냥 세뇌를 시키는 거야. 이거 하셔야 되는데 그럼 10년 동안 지금부터 뭐 3억을 모으셔야 되는데 3억이면 240만 원씩 10년을 모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모을 거냐로 가는 거야. 어떤 상품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상품을 찾아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늘은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가게를 들어가시면은 저는 습관적으로 저랑 식사를 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막 이리저리 둘러봐요. 저는 막 이리저리 이렇게 둘러봐서 종업원이 몇 명인지 사장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지 손님은 얼마나 오는지 여기 가게가 잘 되는지 안 되는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데 가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바쁜 데서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진짜 자주 갈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한번 선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서 맞지 않아도 돼. 내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해보는 거야. 아, 테이블 이 정도 돌아가고 식당이니까 몇 시에 좀 쉬는 시간이 있을 테고 사장님 외모를 보니까 좀 깐깐해 보이고 근데 그게 다 맞지 않는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사람 하나를 띄워놓고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고 나서 말을 거는 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달에 420만 원짜리 계약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이번 달에도 계약을 몇 개 더 들어가는데 이제 소개화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맨 처음에 이 사람 어떻게 만났냐면은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매니저 회식이 있었어요. 매니저 회식이 있어서 유정곱창에 갔습니다. 유정곱창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갖고 저 본부장님 저 여기 개척해도 돼요? 물어봤죠. 본부장님이 사시는 건데 내가 여기서 영업해도 되냐? 네, 언제든지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다가 사장님하고 그냥 계속 얘기했어. 농담 얘기하면서 사장님 여기 고기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저희 본부장님 여기 7번이나 와보셨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근데 막 맛있다고 하지 자기네 고기. 그래서 본부장님도 막 도와주셨지. 딴 지점장님들도 그냥 친한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소위 말해.
고기 맛있다고 하고 음식 맛있다고 하고 사장님 막 얘기해. 사장님 너무 재밌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러니까 더 막 자랑을 하고 싶어. 자기가 옛날에 뭘 했는데 뭐 자기가 이 음식 장사를 몇 년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근데 사장님 저희 다 양복 입고 있는데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겠대. 어디서 왔니? 저희 금융service 파는 사람들이다. 그냥 던져놓고 또 밥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중간에 사장님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저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냥 진짜 그냥 던지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 번에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컨설팅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때 뭐 손님이 와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전 싫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진짜로. 그냥 쭈뼛쭈뼛대. 대부분의 거절 처리가 이거야.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그거 해서 나 필요 없어.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나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컨설팅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손님이 가서 내가 돈을 쓰는데 저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했을 때 필요 없어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이 거절 처리 화법을 또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내 가족 중에 누가 한다. 저는 좀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한테도 그냥 컨설팅 한번 저한테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장사하시면서 돈 관리 되게 힘드실 텐데 원래 이런 컨설팅은 다 의견이 다르고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또 다른 전문가한테도 한번 저한테 상담만 받아보세요. 어차피 저는 다음 주에 고기 먹으러 올 텐데 편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돈이 없다. 사장님 돈이 없으시니까 저한테 관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 힘드시죠? 나가시는 돈도 엄청 많으시고 세금도 많으시고 보험료도 많으실 텐데 지금 일단 힘든 거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 컨설팅 한번 받아서 아끼실 수 있는 돈 최대한 아끼는 거 제가 도움 드릴게요. 제가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한테 서비스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이런 화법을 안 쓴다. 이거 사실 개척뿐만 아니라 어디 영업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한다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다음날 그 남자 사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송광호 닮으셨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송광호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갔는데 딱 갔는데 남자 사장님이 앉아 계셨어. 근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한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분이 엄청 고급지셔. 그래갖고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앉아서 이분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이분은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신입들은 또 그런 걱정을 해. 제3자가 있어서 고춧가루 뿌리면 어떡하지? 아니야. 진짜 이러면 땡큐예요 저희는. 신나갖고 이 사람하고 사는 얘기를 정말로 컨설팅 받으러 가서 또 두 번째 컨설팅 받으러 가서 앉자마자 사장님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요 금리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아까 그 공인중개사 했던 것처럼 사는 얘기를 들어. 정말로 1시간 동안 이 사람 떠들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재테크를 배워야겠어요. 사장님한테 장사하는 돈 버는 법을 배워야겠어요. 얘기하고 막 띄워줘. 그때 막 자기가 얼마나 잘났대. 근데 사장님 저는요 사장님처럼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고요. 저는 돈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부터는 내가 전문가여야 돼.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전에는 내가 을에서 사장님을 띄워주지만 내가 우리 자산관리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전문가여야 돼. 그러니까 넌 내 말 들어. 사장님처럼 돈을 버는 일은 사장님이 전문가시지만 저는 돈을 지켜드리고 세금을 절세해드리고 미래에 그 돈을 만들어드리는 직업을 하는 일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고 설명을 했어. 설명을 했는데 이 남자 사장님은 결론적으로 거의 사기꾼입니다. 진짜로 사기꾼이에요. 이 여자 사장님한테 사기치고 있는 방향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말해줄 텐데 이 남자 사장님은 신용불량자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 자랑한 거 거의 100%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객님들 만나면서 정규교육에서 얘기하겠지만 FF 할 때 진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고객이 하는 말을 100%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고객님이 사인한다고 해갖고 그거 기대했는데 다음 주에 가서 안 된 거. 그거는 고객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FF를 잘못한 거예요. FF, 팩트 파인딩. 정말 정확한 팩트 파인딩. 이 사람의 경제력이 어떻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속마음의 FF. 이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어떤 이상이 있는 거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처음 만났는데 사차 기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가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여자 사장님이 갑자기 오셨어. 와서 그럼 나는 우리 아들한테 뭐 하나 해줄 거 없을까? 아들한테 돈 모아줄 거 없을까? 있죠.
어느 정도 모아드리고 싶으세요? 그건 아닌데 짧은 것도 있나? 보험회사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축 상품이 10년입니다. 이거는 숨기면 안 돼. 10년, 대부분 10년입니다. 짧은 건 7년도 있지만 10년 정도 저축하셔야지 목표 자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은 10년이면 보험회사에 짧네? 고객들은 또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많아요. 보험이면 20년. 근데 10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짧네? 이러셨어요. 그럼 나는 너무 땡큐지. 월척이지. 그쵸? 10년이면은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20살이래. 딱이다. 30살에 목돈 만들어주는 컨셉.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드리고 싶으세요? 그래도 집 살 정도는 해야지. 그럼 한 2억 정도 준비할까요? 에이 너무 적어. 그럼 3억 정도 준비할까요? 에이 너무 적어. 아 진짜 서울에 집을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있는지 난 몰랐지 그때. 5억 정도로 생각을 하신대. 그래갖고 5억 420만 원 플랜 한 거예요. 10년에 5억.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여자분이 이 남자 사장님한테 사기를 당해서 유전곱창을 투자를 해놓고 이 사람은 사장이 아니에요. 종업원인데 일을 하고 있는 경우야.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공감대 형성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여자분이랑 나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거. 이 사람 욕하는 거예요. 응. 이 사람 욕하는 거야. 같이 만나서 진짜 만나서 2시간 동안 이 사람 욕만 해. 그리고 자기가 이분이 이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고 가게에다 녹음기까지 설치해갖고 다 들었어. 진짜 나쁜 놈이더라고요. 이게 그 만나는 그 사이에 다 일어났거든요. 네, 맞아요. 저번 달에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앞뒤가. 처음에 자기가 뭘 했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하니까 딴소리. 난 알지. 난 다 기억하니까. 정확하게 FF를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모른 척 했지.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뜨끔한 게 자기는 은행에다 저축을 안 한대. 왜요? 왜 은행에다 저축을 안 해? 자기는 다 현금을 어디다 숨겨놓는데. 그때부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야. 이 사람 100%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라에서 뺏어가는 그런 게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돼서 또 은행에 얼마가 있대. 앞뒤가 계속 달라. 아, 이 사람 나중에 유전곱창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되게 정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알았지. 근데 이 여자분이랑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 거야. 제가 사모님이세요? 아니래. 그냥 아는 동생이래. 근데 왠지 초기 이 여자분이 뭔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저 따로 만나자 그랬어요. 여자분한테 카페에서.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최 사장님이랑 되게 친한 사이세요? 네. 아니래. 사실 거기서 자기가 엄청 친하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본 지 얼마 안 됐대. 자기가 원래 고기랑 뭐 하고 원래 이분은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종합소득세 38% 구간이니까 연소득이 어마어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연결이 돼서 뭐 음식점을 그냥 투자만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투자만 했는데 뭐 투자는 많이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신불자에다 그거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냥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이렇게 말했던 거 앞뒤 다 달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공감을 하니까 막 박수 치고 그렇지 진짜 그랬죠 이러면서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제도 만나고 다음 주에 저한테 이제 보장성을 하실 건데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이 사람 욕이에요. 아까 제가 교육됐다 잠깐 나갔는데 이분한테 전화 온 건데 또 그 이분 욕이에요. 이분이 뭐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누구를 욕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녀 얘기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남편 욕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자기 남편을 자랑해 고객이. 근데 내가 너 남편보다 내 남편이 더 잘났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 남편도 조금 잘났는데 너 남편 정말 대단하다. 얘 자녀가 잘났어도 내 자녀들을 더 잘났다고 하면 안 돼. 이제 소통하실 때 여러 가지 그건 정규교육에서 말하겠지만 이 소통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님을 떠올리실 때 개척뿐만 아니라 지인 소개 영업, DB 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개척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정말 제 사람으로 만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실력인데 사실 DB 영업은 진짜 그냥 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제안을 해보냐 안 해보냐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싸매고 이 영업을 주로 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너무 좋은 프로스펙팅이 있으니까. 근데 저처럼 이거 1년에 한 건만 해도 남 연봉 제가 이거 연금으로 했어도 제 수당이 3,900만 원이거든요. 수당 얘기는 하면 안 되나? 지수님만 보실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 한 1년에 한 건만 해도
420이 아니고 100만 원.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 420만 원 계약했는데 다음 주에 보장성 한 30만 원 정도 계약하고 두 명을 소개시켜줬어요. 두 분 다 돈이 있으신 분이야. 그리고 남편도 소개시켜준대. 남편이 오라클 임원이야. 이분을 소개받으면 얼마나 파장이 커질까요? 그쵸? 이거예요, 영업은. 개척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객을 많이 프로스펙팅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어느 우물에서 진짜 물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고. 특히 개척 영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안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내가 오늘 타깃 개척해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나가서 타깃 개척하러 나가봐야겠다. 준비하고 나가야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살면서 그냥 밥 먹는데 여기 음식점 맛있네. 자주 오겠네. 내가 신랑이랑 가든 남편이랑 가든 자녀분이랑 가든 그러면 가서 한두 번 먹어보고 거기도 한번 개척을 타깃을 잡아보세요. 내가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 당장 말고 천천히 조금 리레이션십 쌓아서 내가 언젠가 저 사람한테 계약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첫 번째 계약을 한번 해보세요. 안 돼도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10군데 가면 한 군데 해요, 저도. 10군데 하면 솔직히 한 군데는 아니고 10군데 가면 진짜 지금이야 한 3군데? 이렇지만 저도 옛날에 20군데 가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릴레이션십 제대로 안 쌓고 상품만 소개해서 계약하시잖아요? 100% 깨집니다. 100% 깨져요. 1360이도 엄청 잘해야 되고 이런 고객들은 내가 안지 얼마 안 된 거고 이 사람은 우리가 DB를 쓰는 것처럼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던 사람을 내가 관심을 만들어서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한번 듣고 말씀드릴게요. 또 장사가 좀 되는 데 가면 사장님들이 다 바빠서 그치. 종업원한테 항상 얘기할 분위기가 쉽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바쁜 시간을 봐야지. 그 식당에 손님이 없는 시간에 가야죠. 잘 되는 장사집인 걸 먼저 알고 잘 되는데 사장님 잡아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식당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바쁘다. 2시부터 조금 사람이 빠지고 3시 직전에 브레이크 타임이다. 4시 직전에 브레이크 타임은 2시 반에 가는 거지. 이제 내가 막차 손님인 것처럼. 근데 이때 갈 때도 내가 단골이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가서 사장님 고기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뭐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음식 너무 좋아요. 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하고 팀원이랑 2시 반에 가서 사장님 너무 맛있어서 저희 밥 먹으러 왔다. 늦은 점심 먹으러 왔다. 하면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기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냥 진짜 사람 사귀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술자리를 갔는데 내 친구의 친구가 와서 처음 보는 사람. 그러면 진짜 처음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뭐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김우중입니다. 인사하고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랑 자기소개하고 그냥 티키타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사장님 말고 종업원들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종업원들이랑 얘기해 보신 적 조금 이렇게 서로 얼굴 안면 틀고 그렇게 해보신 적은 다들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10년 동안 가던 단골집에 뭐 종업원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개척 영업은. 근데 이거는 정말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저처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 음식점에 가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앉아서 추론. 여기 가게가 얼마나 됐을까? 사장은 어떤 성격일까? 뭘까? 같이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 같이 가시면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것도 진짜 좋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래요. 같이 가서 팀원들이랑 가면은 밥 먹으러 앉아서 여기는 얼마나 되겠네? 몇 시에 안 바쁘겠네? 사장님은 어떨 것 같아? 아니요, 점장님. 사장님이 저 사람 사장님 아닐 것 같아. 막 추론하고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지. 여기 사장님이세요? 본부장님이랑 또 삼겹살집을 먹으러 저기 건너편에 갔는데 아버지가 하시고 사장님 남자 사장님이 계시고 주방에 여자분이 계시고 서빙을 어떤 우리 또래 남자애가 하는 거야. 딱 보니까 뭐야 이거?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 사장님이세요? 아드님이 진짜 열심히 일한다. 아드님 제가 스카우트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네. 저희 회사 여기가 바로 앞인데 이건 계약이 아니고 리크루팅 하려고. 리크루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본부장님은 여기 100% 가족, 본부장님이라도 그때 얘기했죠. 가족일까요? 우주가 당연히 가족이지. 저 사람 아들이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땀 뻘뻘 흘리면서 본부님 제가 리크루팅 한번 제안해볼까요? 하고 이렇게 한 건데 핵심은 정말 많이 제안하셔야 됩니다. 개척 영업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을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개척 영업 말고 이거 소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느 영업에서나 크게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DB 영업을 하실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영업을 하실 때 신입분들이 DB 영업이나 그냥 일반 영업이나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대부분 두 개입니다. 어떤 컨셉으로 영업할까요? 어떤 상품을 제안할까요? 뭐 마음든들이 좋을까요? 수중신이 좋을까요? 메리츠 이거는 2대가 없는데 하나는 뭐 남면이 있는데 어떤 상품이 더 좋을까요? 이거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 많은데 이걸 주로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고객은 진짜 몰라요, 이런 거. 고객은 그냥 우리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빠삭하게 알더라도 2달 뒤면 다 까먹어요. 내가 뭘 가입했는지 몰라. 우리야 맨날 보지만 고객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 이 고객의 마음을 사야 돼요, 마음을. DB 영업 하시면서도 개척 영업 연습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가서 내가 계약만 하고, 물론 영업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영업 스타일이 다 달라서 이 사람한테 이거를 좋다고 내가 설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은 나중에 유지가 또 문제가 돼요. 내가 릴레이션십을 정말 깊게 쌓으면은 절대 해지 안 합니다. 상품을 개똥을 팔아도 내 가족이 가입한 거는 해지 안 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나하고 릴레이션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DB 고객님들 만나셔도 처음에 만나서 자기소개하고 그 사람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소통을 하는,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본부장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영업하러 가실 때 진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러 가라고, 것처럼 가시라고. 그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진짜 내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외모, 복장, 그 사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술관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은 미술관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전 미술관 안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않잖아요. 파스타 좋아하는 그랬는데 저는 국밥 좋아하는데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고객의 마음을 사는 연습을 DB에서 조금 먼저 해보세요. 이 사람하고 소통해갖고 그냥 내 지인이 되는 방법. 그러면 개척 영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 형 동생이 되고 그냥 말뿐인 형 동생이 아니고 나하고 진짜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으면은 DB 영업 안에서도 솔직히 그거 잘하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소개받고 하면 되니까. 소개가 어려운 것도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개척 영업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출원 먼저 해보시고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해지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제가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이 말 하기 전에 진짜 이 사장님이랑 친해지는 거를 한번 연습해보세요. 친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자주 갈 수 있는 곳, 내가 억지로 가는 곳은 안 돼요. 정말 쉽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가지 않고 내가 꾸준히 가고 이 사람이 나한테 계약 안 해도 갈 수 있는 곳. 이 사람이 내가 제안을 해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거나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냥 거기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해요.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내가 계속 밥 먹으러 가서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고 또 사는 얘기 하다가 뭐 다시 제안했을 때는 그래 한번 들어보자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도 자주 오니까 고마워서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아니 사장님 하나 해주시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점검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부부하고 출근에 의해서 사는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얘기하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아까 여기 매출이 얼마나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자녀 있는 쪽에서는 자녀를 지금 그래서 자녀의 그거 하라고 했잖아요. 사는 얘기가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해보면은 이게 이 금융 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왜 신세할 때 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저는 좀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금융 쪽으로 끌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안 돼요. 그럼 진정성이 없으면 고객은 알아요. 진짜 그냥 그때는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소통할 때는 진짜 그냥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이 사람한테 들으면서 FF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아까 꼬리를 문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인이 있기도 한데 그냥 진짜 이 사람이 뭐 여기서부터 얘기를 제가 끝에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진짜 1시간 동안 사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냥 거기서 맞장구 쳐주고, 다들 아픈 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아프다든가, 자기 자녀가 조금 힘들다든가, 아니면 뭐, 남편이랑 이런 게 있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서 그 아픈 곳을 후벼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아픈 얘기도 해주고. 그래, 나도 나처럼 힘들었어. 좋았으면 나도 너처럼 좋았어. 힘들었으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정규교육 들으실 때, 여기 지점장님들이 자기 어렸을 때 아팠던 얘기들을 해주시잖아요. 힘들었던 얘기들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머릿속에 나도 저런 건 아니지만 나도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려요. 정규교육 시간이랑 서로 소통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서 우리가 나랑 종아 FA님이랑 둘이서 밥 먹으러 갔어.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은 종아 FA도 힘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떠올리게 돼 있어. 내가 좋았던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하기도 좋았다고 자랑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AP, 내가 내 소개를 하는 이유는 곧 고객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난 이런 사람인데 넌 어떤 사람이니?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정말 열심히 잘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돈을 별로 모을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한테 컨셉을 잡아서 돈을 모으라고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다들 어려운 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의 아픈 곳을 내가 찾으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으로 끌고 가면은, 근데 이거를 딱 만나자마자, 남자분이시죠? 사망보험 당연히 필요해요. 나중에 60명 중에 2명은 돌아가시는데 사망보험은 남자니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필요하신데 이거 안 죽으시면은 그대로 100% 나중에 돌려드려요. 고객은 여기서 니즈를 느낄까요? 10년 동안 해서 100%밖에 안 주는데. 그렇게 다들 영업 안 하시지만 이 소통을 해서 FF를 하면은 여기 안에서 그 공인중개사처럼 답이 나와요. 이 유정곱창님은 같이 욕했다 했잖아요. 아들이 한국말도 잘 못할 정도로 외국인이야. 5살 때부터 말레이시아에 데리고 가서 살았고 지금 또 저번 달에 캐나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시는 분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 나중에 아들이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립하거나 어느 부분에서 미국에서 계속 살게 되면 거기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거를 계속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얘기를 해보는 거야. 한국에 들어오면은 자기가 사업자를 차려주든 그래도 집 하나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외국에 살더라면은 더 공부를 한다면은 박사과정을 한다면은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매트라이프 달러 종신을 할까 생각했어요. 달러로 나중에 한 번에 주셔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의 말 중에 계속 들어보니까 자기가 친한 친구가 교보생명에 있는데 맨날 와서 자기한테 종신보험이랑 보험을 권유한대. 나중에 친해지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보험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실비도 보험도 없다 그랬어. 교보생명에 자기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자기 보장을 맨날 뭐 가입해달라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가입을 한대. 보장을 까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종신보험 내시더라고요. 최근에 가입한 거. 이 사람한테 이렇게 친구 이게 섭섭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갑자기 매트라이프 달러 종신 가입하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같은 놈이겠구나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튼 거지. 차라리 욕심 내가 좀 버리고 연금으로 가자. 이 사람한테 더 진짜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빠르게 캐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영업, 그 다음부터 실력입니다. 처음에 영업은 진짜 그냥 하는 거. 제일 많이 뛰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고. 두 번째, 스킬. 보험 영업은 태도, 습관, 지식, 기술.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습관, 태도.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지식이고 마지막에 필요한 게 기술이에요. 제가 말한 거는 맨 마지막 기술인데 여러분들은 태도 습관 너무 좋으시니까 이것만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어떠한 거에 니즈가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 이제 고객님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집에 오면서 고객님이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그냥 갑자기 질문하면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종아표 어제 저녁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신혼여행 가서 즐거우셨어요? 뭐 어떤 점이 즐거우셨어요? 네,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내가 딱 어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면은 고객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파악하셔도 되고, 그 사람이랑 사는 더 친밀감이 생겨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기억하셨다가 그걸로 제안하시면 PC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정규교육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대청 영업은 그거랑 색깔이 비슷합니다. 많이 해보시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데가 있다, 내가 여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저랑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가도 되고, 그럼 제가 가서 조금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제가 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타켓을 정해보세요. 하나씩. 내가 자주 하는 단골 중에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